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기준과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뉴스에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법조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통계부터 보고 갈까요? 구속은 전체 사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재판 비율이 98%죠. 다시 말해 웬만해서는 구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저 구속되면 어떡하죠? 인데요. 구속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범죄가 잘 구속되는지 알아볼까요? 1, 2위는 당연히 살인 강도입니다. 살인은 77.9%가 구속되고요. 강도는 45.8%가 구속이 됩니다. 3위는 마약사범입니다. 27.3%가 구속되고요. 4위는 방화입니다. 20.6%가 구속되죠. 5위는 약취, 유인, 유괴죠. 20%가 구속이 됩니다. 성범죄로 구속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7.1%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성범죄보다 구속 비율이 높은 범죄가 공갈입니다.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거죠. 8.1%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강금이 8.3%이고요. 공무원 범죄가 7.3%입니다. 성범죄보다는 구속 비율이 높죠. 아주 가끔 성매매로 구속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매매로 구속 안 됩니다. 성매수는 구속 안 돼요. 구속은 포주가 되죠. 2.2%가 구속됩니다. 구속의 기준은 첫 번째,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주거가 불분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법률 용어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뒤이어서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라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게 뭘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쉽게 말하면 구속 시점에 유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피고인은 무죄로 보아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98%의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의 결과 유죄가 확실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명인사나 정치인들의 구속 뉴스를 일상적으로 보는데요. 구속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속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좀 모자라는구나. 이 사건은 재판이 끝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죄가 확실하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죄가 확실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실한 사건들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범죄가 뭐냐면 마약 사건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마약 사건을 보면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구속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속의 기준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마약 사건의 기본적인 형량을 보고 가겠습니다. 필로폰 18g을 1,800만 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6회 정도 투약을 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필로폰 18g이면요. 약 36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옵니다. 대마 22g을 두 차례에 걸쳐서 55만 원에 사서 7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소매상이죠. 그 와중에 자신도 두 차례 대반을 흡연하였습니다. 이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마나 필로폰 같은 마약을 1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자기 자신이 사용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마약 사건에서 구속이 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판사는 사회적 감정, 다시 말해 피해자나 여론이 붕괴하고 있다면 이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혹은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는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에 밝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예민함도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굳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은 구속 비율이 높습니다. 27%가 넘죠. 즉 윗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얘가 뭘 좀 아는구나 싶으면 구속을 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다음 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구속사유거든요.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노숙자만 구속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거가 없다는 말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계속 연락을 안 받으시면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보아 구속되겠죠. 단 피의자에 한해서입니다. 당연하죠. 목격자나 참고인들은요, 연락을 받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증거인멸도 구속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약 사범을 구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죠. 윗선에 연락해서 다 도망치게 할까봐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업주도 장부 다 버리고 티나게, 대포폰도 다 버리고 아주 티나게, 그 다음에 동업자들도 불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라고 보아 구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는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이것을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그림이 되겠죠. 구속하기 좋은 그림이요.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한다고 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법률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뉴스를 보신다면 뉴스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속이 되었을 때 피의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